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좀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그때처럼 이제 저렇게 식어지는구나. 변했다.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제 사실 변했죠. 변했습니다. 음. 뭐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려고요. 네, 아니 네. 시간이 당연히 상황이 변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중요한 순위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와 마음이랑 같을 수는 없죠, 사실. 지금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비중이 좀 더 커졌고 저 그죠? 월급도 줘야 되고 사람들은 그렇죠.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들이 입장인데. 있으니까. 네. 그 유튜브에만 예. 어떻게 전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나 재밌는 것만 할 수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건 사실이에요. 예. 변한 건 사실인데 영상을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예전의 마음이랑은 변했다. 예.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가끔 올리시지만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청 플레이 수나 이런 것도 절반 가까이 나오는 걸로 보이면 굉장히 성공하고 선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예전만 못하게 예. 유튜브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도 예. 그래도 막 다 떠나가지 않고 예.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리면 와서 댓글 달아주시고 맞아요. 그 시청해 주시는 거 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예. 영상을 유튜브를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렇죠. 해요. 많이 구독자분들의 공감 어떤 많이 힘- 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죠. 영상 안 올라오면 영상 올려주세요 댓글 예. 달 그런 거 되게 뭉클해요. 맞아요. 보고 싶다고 예, 막 그러면 맞아요.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저씨들끼리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는 예. 거잖아요, 사실. 나 바빠서 너 못 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뭐라고 예. 저 사람들을 저렇게 기다리게 하나 예.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댓글 보고 있으면. 그냥 대리운전 기사로만 놓고 봤을 땐 똑같은 건데 그쵸. 하지만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함으로써 약간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예. 내 자이든 타이든 예. 그 사람들 추억 속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예. 그 추억을 전부 다 내가 감내를 못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게 활동하시다가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활동하시다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경우 있죠? 저는 손님인데 예. 소풍님 아니세요? 이런 적 그러니까. 있어요. 그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특별한 경험 예. 없는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예. 한참 대리운전 이제 유튜버들 많이 없으시고 예. 뭐 그럴 때는 이제 나가면 그냥 다 알아봐 주시니까 그렇죠.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예. 그리고 예. 항상 그 똑같은 옷에 똑같은 전동일만 그렇죠. 입고 다니니까 당시에는 특이했고 멀리서도 다 알아보시고 예. 그게 저는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뭐 몇 년씩 봐온 분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황당한 부분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콜 쪼다가 이제 식당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거 의자 열고 그냥 앉아요. 예. 소풍님 아니시냐고. 예. 그러니까 난 먹으려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 말 붙이니까 예.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요. 예. 반가우니까 몇 년 동안 본 사람인데 예. 여기서 라면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 반가워서 오신 네. 건데 근데 반대 예. 입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그쵸. 라면이랑 김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가지지도 않으시고 예. 계속 말고 하니까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게 응대를 네. 하는데 저는 사실 불편하죠. 그렇겠죠. 이런 맞아요. 경우는 많습니다. 네. 많아요. 예. 처음에 그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소풍님 아니시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커피숍에서 많이 요즘에 제가 그 메가커피랑 이런 데를 안 가는 이유가 예.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조언 같은 거나 예.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예. 내가 거길 맨날 가니까 예. 이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과반수 이상은 저한테 이제 뭔가를 여쭤보시려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완전 하시는- 공감된다. 근데 저는 사실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대리운전에 대해서 예. 아는 게 없어요. 알려드릴 만한 노하우가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사람 소풍, 사람 대리운전 기사. 아니 영상을 봐도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뭘 알아? 그러니까 돈 많이 좀 저는 가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바운더리가 막 엄청 넓어가지고 뭐
콜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배우고 싶다고 제가 뭘 알려드릴 수 있는. 근데 잠깐만 조언을 해줘도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그렇죠. 알죠. 예. 뭐 제가 뭐 동선을 막 A 코스, B 코스를 안 짜드려도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멀리 가도 무조건 돌아올 수 있다. 못 예. 돌아오면 아침 차트 타고 들고 가면 되지 않나요? 네네. 뭐가 겁나세요라고 예. 이렇게 해줘도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큰 조언 바라지 않고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제가 대리기사님들 눈에 띄면 제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 똑같았어요. 네, 왜냐면 예, 시간 나- 뺏어도. 그쵸 나로 그죠. 인해 예. 이분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거예요. 예. 이분 와가지고 콜 잡아야 되는데 예, 콜을 안 붙고 저랑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얘기가 한 5분 10분 되면은 예. 먼저 편의점 가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내가 깨워 이렇게 하고 예. 하면 저는 거기서 또 안 된다고 처음에는 말하기가 예. 좀 그렇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정말 피크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 9시에서 10시 뭐 사이가 그나마 다양하고 좀 좋은 콜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데 이게 오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걸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미안한 거예요. 이 중요한 찰나의 시간에 이분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닐까. 제 스스로가 약간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처음에 비춰봤는데 그게 오해로 다가서더라고요. 얘 별로다. 그래서 맞아요. 예.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예,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실제로 봤는데 예. 이 새끼 서풍 저 새끼 싸가지 예. 진짜 없더라. 그때부터 저 지가 그렇게 뭐 절대 안 해요. 연예인인 줄 안다고. 예. 그때부터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또 에피소드 저는 예. 이런 게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봐주시고 근데 저를 알아보는 게 뭐냐면 예.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 그 헬멧을 헬멧. 통해서 알아봐요. 사우전드 헬멧 그 예, 흰 색깔 사우전드 그 헬멧이 그 하얀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분 중에 이제 예. 이 헬멧이 예. 이쁘다고 해가지고 이제 헬멧을 구입하신 분이 계셔요. 예.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돈 따라 길따라인지 알고 예. 다니다가 혹시 돈 따라 길따라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만약에 그날 뭐 우리 차차님이나 소풍님에 비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알아주면은 예. 감사할 정도. 너무 알아주지 않아서 예. 몰라봐서 좀 감사할 정도고. 근데 보통 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쁜 거 아니까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좋더라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맞아요. 예, 이게 지나가셔도 한 번 이렇게 던져주면서 서로 피해가 안 가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 예. 그런 거 있고 이제 또 완전히 좀 콜 없을 때 조용할 때는 예. 같이 이렇게 차 마시는 것도 참 괜찮아요. 그런 거. 예, 그 정도는. 근데 저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예. 뭐 이렇게 뭐 어디 구석에 가서 콜 대기하고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니 의정부 롯데리아에서 음. 3시 넘어가지고 저는 포켓콜 잡아야 되는데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저는 예, 포켓콜 잡아야 되는데 예, 맞아요. 얘기하는데 계속 여기 이렇게 예. 보기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내려놓으면 나는 포켓콜 못하고 갈 것 같고 뭐. 예. 맞아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도 없잖아 네. 있을 수 있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어디 떨어지면 길거리 안 있고 무조건 음. 어디 숨어서 들어가 있어서 와 공통사항이네요. 예, 저를 아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 예. 그 오중부 롯데리아에서 그 카메라 영상 찍다가 손님이 그 옆에 계신 그 분이 카메라 두고 간 줄 알고 왜 카메라 안 가져가냐고. 그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한번 제가 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다 보면은 되게 많아요. 청각 저기 카메라 예. 가져가야지. 예, 카메라 가져가야지. 그 컨셉 약간 예. 그 이야기를 찍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나가는 장면 이제 먹고 나가는 장면을 이제 영상에다 이제 담고 예. 싶었는데 이제 그냥 가니까 옆에 있는 예. 분이 이 카메라 들고 가라고. 이거 얘기는 안 해도 제가 편집하다 보면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제가 일어서 나가면 예. 카메라 보고 나 나가는 모습 보고 카메라 보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영상 편집하다 보면 유튜버? 말해야 돼 얘기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소풍님의 영상 중에 보면은 예. 이제 그 움직이는 영상 있잖아요. 예. 카메라로. 예.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계단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계단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차차님은 이제 그런 거 잘 이제 안 하시는 편이고 예. 영상을 예. 우리 소풍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담는 경우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좀 귀찮지 않아요?
큰맘 먹고 하는 거예요. 그쵸. 전동일 네. 22kg짜리 들고 맞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려면 그 마음이 귀찮죠, 급해서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네. 그 영상의 반전을 주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효과의 일종인데 그게 시간과 어떤 그런 그쵸. 생각이 노가다, 같이 노가다. 노가다인데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못 하거든요. 네. 주댕이로 나불나불거리지 보여드려요. 그런 장면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예. 영상이 굉장히 풍성해지니까. 예, 저 주댕이로 나불나불거려요. 와 이거 뭐 제 거 30kg거든요. 아, 그건 아니죠. 22kg인데 제가 만약에 30kg였으면 저도 안 해요. 저도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형 30kg. 제가 만약에 대련도 딱 갔잖아요. 만약에 그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스포츠카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쏘 스포츠 이런 거 픽업 들어 걸리잖아요. 바로 아니 저도 가서 이제 우리는 뒷문 열잖아요. 예. 뒷문 열어서 저는 예. 실리려고 하는데 되게 점잖게 예. 막 매너 있게 음. 이러면서 아. 트렁크 열어주시는 분 있어요. 아. 트렁크 진짜 싫거든요. 사실. 이거 들어서 트렁크 넣을 때 내릴 때도 맞아요. 트렁크 이렇게 어. 뒷자리면은 여기 딱 예. 시트 잡고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맞아요. 너무 편한데. 예, 뒤에다 포켓 딱 넣었다가 네. 갈 때 딱. 근데 30kg짜리 그 무쏘 스포츠. 이거 제가 이게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가능해요? 포터가 제일 힘들고 포터가 난이도가 힘들어요, 포터가. 최강이에요. 20kg는 그런 네, 할 포터가 만한 키로. 올라가니까. 일단 네. 자세가 있는데요. 허리를 그러니까 우리 짐 들 때 이렇게 한 번에 욱 하면 안 되고 일단 받쳐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몸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엮기 들 때 있죠. 그것처럼 반동을 살짝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삐끗하다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얘기할 때 1차 시기, 2차 시기. 1차 시기 실패하면은 일단 다른 네. 방법을 쓰죠. 네. 죄송한데 뒷자리에 하자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니까 뒷자리에 좀 가져가면 그때 이제 손님이 이게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이제 열어주죠. 대부분 이제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네. 포터랑 그거는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포터가 제일 힘들어요. 포터 그죠? 네, 포터가 힘들고 예. 그럴 때는 14인치 타고 다니시는 분이 예. 제일 부러워요. 그 뭐 이렇게 이제 실을 때 타고 예. 다닐 때는 16인치인데 예. 그 올릴 때는 14인치가 예. 제일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예, 14인치. 그래서 14인치 타시는 분들은 예. 또 못 바꾸더라고. 기변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전동일은 예. 16인치가 예. 그나마 안전해. 예, 예. 안전하고. 예. 예. 운영하기도 그렇고 예. 뒤에 놓기도 그렇고 편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외곽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배터리의 예. 성능이 그날의 어떤 컨디션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외곽 같은 경우에는 막 1, 2km에서 콜이 뜨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막 10km까지 가야 되고 왜 동네에서 동네를 10kg는 택시 타야 되잖아요. 없어요. 동네에서 택시가 없어. 동네를 점프해야 돼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을 그러니까 여기 수원에서 오산까지 점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외길이고 도로에 차가 아예 없고 그냥 동네길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택시 남바가 가장 비싼 지역이 포천이랑 양주예요. 화성이랑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택시비 미터기 요금 자체가 틀려요. 아 택시 미터가 예. 화성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예, 화성이랑 양주 포천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요. 아 예, 그쪽 지역이 기본 택시비 비싸. 그래서 시에서 택시비를 지원해줘요. 너무 비싸서 못하고 하니까 지원금으로 기사님들한테 이제 그 10시에서 12시 사이 잡은 콜은 지원금이 또 따로 나와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요금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 가더라도 이 포천에서 포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그때 얼마? 6만 원 가까이 나와요. 같은 포천인데 그 정도예요. 70km. 근데 사실 이제 전동일 타면은 이제 예. 이제 16인치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 VTNF를 이용해 타고 다녔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오르막길 있죠. 오르막길. 오르막길을 두 번 만났을 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예. 때. 근데 이제 전동일이 이게 좀 이렇게 약하면 배터리가 약하면 예. 그 올라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배터리 예. 소량. 근데 이제 차차님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이제 그런 건 충분하잖아요. 제가 예. 저번시 타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그거보다 좀 작은 건데요. 전동이를 여태까지 대리운전용으로 쓸만한 모델은 안 타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올 모델을 다 타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오래 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경험상 봤을 때 용량이 크면 그만큼 모터 출력이 좋아지니까 연비도 거기에 맞춰서 낮아요.
실제 제어로는 150km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뻥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기름을 넣더라도 페라리를 모는 거랑 소나타를 모는 거랑 연비 차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랑 페라리를 놓고 비교해 보면 뭐 동체 기계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기름은 스포츠가 훨씬 많이 먹잖아요. 왜냐면 그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출력이 토크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언덕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반복점이 있고 하다 보면 16S 모델 있죠, 쬐끄만 거. 16S 킹송 16S나 그다음에 인모션 V10 계열 그 모델들과의 어떤 최종 연비를 따져보면 연비만 따져보 배터리 대비해서 연비만 따져보면 오히려 못해요, 연비가. 그래서 배터리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16 아까 타시는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킹송이나 아니면 V10F 요 모델이 대리운전이 거의 최적화됐다고 봐야 돼 사실. 뒷자리 싣기도 좋아요. 네. 얇아가지고.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싼 거는 안전성이 있고, 예, 안전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피로감이 좀 덜하고. 예, 바퀴가 아무래도 크니까. 광폭이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잔진동. 사실적으로는 이제 그 다니는 거는 뭐 예. 16S나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활용성으로 봤을 네. 때는 16인치 계열들이 가장 대리운전에 적합해 있고 1000mAh 미만의 어떤 배터리 성능을 가진 모델들 있죠. 그런 게 연비가 가벼우니까 잘 나오는데 대신에 이제 사람이 체형이 틀리다 보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거기를 하중을 버텨줄 수 없는 그런 스펙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실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동일 문의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사야 되냐, 어떤 모델이 좋습니까? 근데 저도 킥보드 사야 되냐, 네. 전동일 사야 되냐, 맞아요. 이런 거 엄청 많이 와요. 전동일은 또 사면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걸 탈 수 아, 있을까? 돈 줄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끌 수 있을까? 못하면 다시 되팔아 한다는 거 오토바이 한 대 가격에 거의 준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좀 부담감이 없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몸무게가 90kg 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동일이 뭐냐면 예. 14인치 킹송 14인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는 이러신데 예. 전동일이 요만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5년 동안 타셨더라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낮다고 해서 예. 오래 못 타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동일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예. 가격이 높아야 오래 타고 예.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좀 비싼 전동일을 예. 질러버리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지역의 예. 특색이 좀 있지만 예. 자기 몸무게나 체형이나 예. 자기 어떤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봐서 예.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뭐 어떤 굳이 모델이 좋다고 하기보다도 요즘에 나온 모델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다 좋아요. 고성능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걸어서 대리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전동을 아예 킥보드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골프장이 있어요. 바로 집 앞에. 아, 좋네요. 예, 레이크우드 CC라고 굉장히 예. 유명하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출발에 되게 용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단가의 코를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집에 있으면은 그때 당시 3km에서 자동이 들어왔거든요. 기사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한 2km 직선 거리로. 이제 법인콜 체크 법인은 3km까지 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때가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예 안 타니까. 근데 전동과 걸어서 대리운전 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걸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법인 대리운전 하시고.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예. 차이를 말하기가 조금 예. 어폐가 있는 게 예. 법인을 안 하는 예. 제가 걸어서 하는 예. 거와 전동기를 타는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 그렇게 비교하면은 차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예. 걸어서 나올 때는 저는 법인을 하니까 그렇죠. 법인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대리운전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예. 한다면 예. 법인을 하겠어요. 법인으로. 네. 아.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 예. 법인의 만족도가 높아진 게 예. 이유 중 하나가 예.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예. 사방팔방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전동기를 안 타도 물론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예. 올라와서 그 콜 포인트까지 걸어 예. 나오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귀찮으면은 그 타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잠깐 타기는 조금 또 돈이 아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콜 쪼으면서 그까지 걸어가거든요. 예.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인이 단가가 워낙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단가 좋아봐야 5,000원, 10,000원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콜도 있지만 예. 월등히 좋은 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뜻하지 않게 뭐 1군 법인 콜은 굉장히 금액이 조금 지역 간의 지역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콜이 법인 콜이 높아봐야 뭐 예. 5,000만 원 아니냐 이분들은 예. 법인 노지를 안 까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노지를 깔면 예. 법인 노지에 먼저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체크 필터링, 법인으로 그쵸. 내려오잖아요. 예. 여기 이 법인 노지에서 안 빠지는 똥콜 그렇죠. 법인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체크 법인한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5,000원, 10,000원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지. 맞아요. 법인 노지 깔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매출이 목표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이 전동일 타고 5콜, 6콜 타고 예. 심지어 삥콜 타면 막 7콜씩 타야 될 그 매출이 예. 법인으로는 그냥 3콜 타면 끝이니까 12시 안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아요. 5만 원, 5만 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예, 강동구청 간다. 그러면은 뭐 예,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 거기서 6만 원, 예. 6만 원 이렇게 찍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17만 원 찍고 또 그냥 복귀하는 콜 이쪽으로 내려오는 콜 여기 인구수 많으니까 네, 맞아요. 내려오는 거 있으면 또 똑같이 금액이 왕복으로 타고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더 타주면 그 금액이나 얼추 비슷해진다. 비슷할지언정 예. 복귀 시간이 훨씬 빨라진다. 아 자유로우니까. 4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예. 거죠. 또 추가적으로 안전. 내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죠.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전동일을 안 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주변에서 전동일이나 킥보드 사고를 너무 많이 맞아요. 목격하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평균 12, 13, 14km로 저는 예. 이동하거든요. 이게 아, 말이 안 저속. 되잖아요. 너무 저속이잖아요. 예. 전동일 타시는 분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너무 빨리 타는 거 아니냐. 예. 이거 한 15km 이하로 타라 그러니까 저한테 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전동일을 15km 이하로 타려고 타는 사람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위험해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저는 저속으로 타는데도 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동기를 안 타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조금 비교가 조금 예. 그렇죠. 좀 비교가 좀 잘못된 거죠. 법인이랑 예. 전동일 일반 기사랑 둘 중에 하나로 한다면 저는 법인인데 예. 만약에 전동일 타고 일반 법인을 할래 아니면 걸어서 뚜벅이를 할래 그러면 전 전동일 타고 하죠. 그렇겠죠. 저도 처음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제 채널에 워낙 특성이 전동에 좀 약간 강한 좀 면모가 있다 보니까 저도 물론 걸어서 대리운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역 특성도 좀 약간 한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출발지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좋게 이제 서울권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콜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귀도 수월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양주시 들어오는 아무도 콜은 안 가려고 예, 그러는데. 강남에서 양주는 쭉 훑어봐도 몇 개는 보이니까 이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인천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만 들어가기 얼마나 예, 저희 동네에서 인천도 안 가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맞더라도 왜냐면은 교통이 거기는 완전 대각 서부 쪽이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을 처음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입돼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걸어서를 어떻게 뭐 휠 물어보면 처음 하시나요? 먼저 물어봐요. 입문하시는 거면 한번 걸어서 저 똑같이 얘기해요. 예, 해보시고 법인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래도 내가 뭐 친체에 무리가 가고 힘들고 뭐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대리운전을 이해한 다음에 입문하라. 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가 된 게 뭐냐면 예. 처음부터 전동일을 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지식이 많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콜포인트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콜포인트를 잘 알아야 예.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전동일 기사는 맞아요. 그냥 멀리 뜨면 그거 잡고 이동해서 잡으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 이제 물어보시는 분 똑같이 얘기해요. 예, 처음이시면 예. 걸어서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그렇죠. 대리운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게 되면 예, 그때부터 그때. 전동일이나 탈 것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 웬만하면 타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하고 킥보드, 전동일 둘 중에 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은 예. 저는 전동일을 추천해요. 그렇죠. 휴대성이 좋고 예.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는 게 전동일보다 킥보드가 예.
많이 크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넘어졌을 그 속도 내기도 더 좋은 환경이고 킥보드가 맞아요.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 같이 전동기를- 끌려가죠. 예. 예, 같이 끌려가. 넘어졌을 때 그 예. 앞에 있는 얘랑 나랑 같이 엉켜가지고 굴러버리게 예. 되니까 전동일은 전동일 우당탕탕하고 예. 뭐 전동일이 나가가지고 뭐 서 있는 차에 부딪혀서 뭐 파손이 될지언정 그렇죠. 나는 떨어져서 이렇게 굴를 수 있는데 음. 킥보드를 같이 엉켜가지고 맞아요. 굴릴 수가 없어요. 음. 쭉 밀고 나가가지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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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전동 킥보드 1세대 때 운영했을 때 한번 TS600이라는 모델 한창 유행할 때 네. 운영했었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거를 내려놓게 된 계기가 뭐냐면 김포 장기동에 가서 장기역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거든요. 정말 턱이 한 4cm, 3cm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마음 놓고 그냥 거치대 핸드폰 하나 걸어놓고 쭉 타고 가고 있는데 정말 눈 깜짝하게 뚝딱 하면서 내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퀴가 음. 적으니까 한번 털리면 예. 이건 어떻게 맞아요. 그리고 그 TS600을 좀 버리고 왔어요. 헤드가 부러져가지고 아. 박히자마자 이제 헤드가 탁 접혔거든요. 이제 목이 돌아간 거죠.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많이 좀 다치기도 했고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그때 또 약간 경각심을 느끼고 6개월 동안 걸어서 다니다가 그때 이제 V10F라는 모델을 처음 제가 영상으로 접했고 와 이거다 나의 롤모델은 이거다. 그래서 2주일 동안 올라가는 데만 2주 걸렸어요. 독학이니까 그때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딱 2대. 경기도 양주시에 의정부시에 통 합쳐서 3대. V10F 모델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타면은 센세이션이었죠. 와 애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와 아저씨 최고예요. 간지나요. 그다음에 손님들마다 볼 때마다 와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저도 한번 타봐도 되나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조금 보편화돼서 그런 문의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따지면 전동률을 운영하는 것보다 저는 초반에 그거 가면 전동일 바짝바짝 하잖아요. 예. 술 취한 아줌마들이 그거 보고 막 춤도 추고 아, 나이트에서 나오는 아줌마들 예, 대박이다. 대박이다. 좋다고. 예. 어, 그 LED로 예. 춤을 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예. 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예. 저도 이제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이제 법인이 낫냐 예. 아니면 전동이 타는 게 낫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카카오 원플로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루 매출이 좋아요. 예. 그게 이제 뭐 프리미엄도 여러 가지 하고 뭐 로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법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플로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 킥보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공유 킥보드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이 떠도 예. 키로수가 너무 좀 넓다 보면은 이제 예. 안 잡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유 킥보드 앞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콜 뜨면 사실은 이게 전동일이나 전동 킥보드 기사님이 가야 될 어떤 그런 예. 것들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를 잡으려면 금방 빠져요. 예. 딴 때와 다르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잡을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네. 그 전동일 공유 킥보드가 있기 예. 때문에 네. 법인이랑 전동일에서 네. 법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법인 기사님들이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지 뭐 출발지까지 가면은 뭐 택시비가 들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늦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비랑 그 큰 차이는 안 나요. 제가 네. 운영을 해보니까 네. 뭐 택시비가 7,000원인데 음. 공유 킥보드는 뭐 1,500원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네. 뭐 얼추 비슷해요. 뭐 차이는 막 2,000원 정도 싼.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택시는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공유 킥보드는 찍 찍고 바로 가면 되는데 네. 뭐 불러서 온다고 치지만 그 음. 기다리는 시간도 손님은 안 기다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보다는 PMP가 훨씬 빠르죠. 운영이 좋아요. 아. 그러면서 이 원풀 하시는 분들이 그 수입이 매출이 높아진 이유가 예. 그 공유 킥보드 원풀을 하더라도 예. 공유 킥보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 이용. 또 공유 킥보드가 있음을 통해서 일반 전동일 타던 기사님들이 예. 수입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예전에 뭐 4kg짜리, 3, 4kg짜리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예. 보면은 그쪽에 아무 기사들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잡으려고 해도 예.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누르면 거의 예. 그 확률이 80% 90%였는데 예. 요즘에는 누르면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공유 키보드가 예. 많이 그 요즘에 어떤 그 많이 타다 보니까 전동을 타시는 분들, 전동 키보드 타시는 분들이 예. 매출이 좀 내려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네. 어느 한 날 잡아가지고 네. 전동에 떼어놓고 공유 네. 킥보드만 운영해서 네. 대리운전을 한번 해볼 생각 있나요? 제가 전에 그 프리미엄을 예. 했었어요. 프리미엄 예. 기사 했었을 때 공유 키보드를 많이 탔거든요. 그래요? 그냥 심심하면 탔어요. 예. 근데 그것도 타다 보니까 예. 제가 뭐 50% 심야 할인 이렇게 해서 타봤는데 그 한 달 계산하잖아요. 예. 그럼 전동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돼요. 그게 1년에 금액이. 금액이 예. 뭐 한 달에 뭐 8만 원 타면 1년이면은 8이 16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100만 원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동이 살 수 있거든요. 1년만 그렇죠. 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이 값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근데 단 하나 아까 전에 우리 소풍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법인을 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어떤 법인의 자유로움. 법인의 자유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15만 원 찍는데 스타트 해가지고 찍는 시간이 정말 체감상으로는 예. 제가 전동일 타면 7시간 걸릴 거를 예. 법인 대리로 타면 3시간이면 찍는 느낌이에요. 인정해요. 그죠? 예,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30만 원 예. 찍어야 되시는 분들이랑은 좀 체감이 틀릴 수 있지만 예. 한 20만 원 찍는 거는 예. 진짜 말도 못하게 빨리 찍고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또 들어와서 맞아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뭐 예. 심지어 뭐 4시간 아낄 수 있으면 와가지고 저는 운동이라도 할 수 있고 예. 뭐 편집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 청소를 하고 책이라도 한 장 읽던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4시간 내 인생의 하루에 4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너무 크더라고요. 네, 너무 그렇죠. 큰 부분이에요. 그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1등은 아마 차차님일 거예요. 어떤 건데요? 복귀를 하시는데 최고 많이 타고 오셨던 키로수. 전동. 예, 전동이 전동일로. 타고.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크겠죠. 포지션이 거기에 예. 거리상. 저는 뭐 길게 탄 기억이 없어서 예. 저기 호매실에서 한 여기 온 거 한 10km 되나? 10kg요? 아니면 저기 이 질문을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좀 약간 우리 바운드를 많이 지켜가면서 일을 하니까 예.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차차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몇 킬로 됩니까? 제가 72kg 탔어요. 그 성우님 그거를 생각하세요. 72kg. 빵 터졌어요. 예. 안 72kg. 돼요. 그게 제가 안 됩니다. 진짜. 그날은 예. 위험해요. 매도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잔잔하게 이제 예.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어디서부터 그날따라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제가 한 콜에 그냥 끝난 거거든요. 한 거래. 한 콜에 그냥 단칼에 끝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항상 제가 요즘에 자주 가는 철원군 동성읍 3, 4단 훈련소. 아니 여기서 양주까지도 예, 100km가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양주까지 갔다는 소리네요. 예, 그냥. 그 정도 갔을 거예요. 와. 철원군 3, 4단 훈련소를 콜을 하나를 잡고 갔는데 철원군 3, 4단이요. 예, 동성읍이에요. 동성읍. 거기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76km입니다. 거리가.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1시간 예. 반 정도 운행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와, 그날따라 뭐 대리운전 콜도 없고 뭐 주변에 뭐라도 뭐 보이면 어떻게 여기는 제가 히치하이킹도 해보고 별 진짜 12시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별쇼를 다 했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래 한번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보자. 음악 그래서- 나오나요 전동일에서? 음악 나오죠. 아. 당시에 탔던 거 음악 나왔습니다. 예. 산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이거에 대한 성능을 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얼마나 나오나 정속 수행을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전동일로. 2시간 반. 예. 결국에는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못 왔어요. 70한 2kg 되니까 발관이 어떻게 되냐면 발광이 들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씨 이게 위로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보고 어부벌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아, 끌고 왔어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게 어디냐면 어화 고개를 넘어왔거든요. 거의 다 왔죠. 양주 고개 3km 남겨놓고 어. 스톱한 거예요. 그 3km를 제가 끌고는 가지더라고요. 혹시 영상에 이거 예. 넣으실 거면 예. 그 지도 네이버 지도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쪽에서 예. 첨부 좀 예. 해주세요. 예. 저 좀 보게. 그때 당시엔 제가 솔직히 다시는 하고 싶진 않지만 미쳤다. 여름이었으니까 가능하지. 내가 만약에 겨울철에 그 정도였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히치를 하거나 택시를 탔겠다. 날 좋을 때는 예. 저기 마포 쪽에서 수원까지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예. 근데 이제 70 몇 킬로는 저는 72km 72km. 근데 예. 마포에서 아. 여기 오는 사람이 제일 1등이었는데 예. 지금 은메달로 내려갔네요 그 예. 사람이. 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기억에 남는 최장거리 복귀가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한번 진짜 전동 신형이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한계가 얼마인가? 한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체. 저는 콜 잡을 때도 2km 넘는 콜은 전동기를 타고 다니면도 예. 안 잡아요 저는. 그렇겠죠. 예. 그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저희 지역 특성이 그냥 2km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오고. 아 근데 예. 양주면은 저도 한 5km. 맞죠. 그리고 저기 화성 쪽 가면 예. 5km 정도는 잡고. 맞아요. 음. 맞아요. 지역의 특색이 사실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쪽이 인구 밀집도가 크니까 이거 갔다. 예, 됐어 이거는 네. 끝났고 네. 인구 밀집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양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구가 6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 신도시 조그만 신도시. 여기는 옆에 뭐 오산도 있고 여기는 평택도 있고 100만 넘잖아요. 예, 소원도 있고 수원만 100만. 안양도 있고 막 옆에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맞아요. 밀집돼 있는 그 동탄 뭐 이런 라인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전동기를 타고 예. 데리고 잡는 느낌이 뭐냐면 예. 집 나와서 예. 편의점 걸어가도 되지만 예. 그냥 차 타고 가는 느낌? 예. 걸어가도 뭐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 그 짧은 거리 걷기 싫으니까 전동기를 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멀리 있는 걸 잡으러 전동기를 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지역 간의 차이입니다. 예. 예. 그죠? 네, 지역 간의 맞아, 차이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포천이나 의정부 전동기 타시는 우리 기사님들 동두천에서 예. 이게 흔한 일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4km가 최고였었어요. 아. 그때 복귀도 못했어요. 아 그것도. 예, 언제였냐면은 그 영상도 안 올렸어요. 창피해서. 예. 그거 올렸어야 되는 건데 예. 우리 차차님처럼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고생한 거. 고생한 거. 한골 타고 망한 거. 한골 타고 망한 거. 뭐였냐면 이제 도봉산역에서 포천 이동을 갔어요. 예. 근데 그날따라 콜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7만 원인데 평상시에 안 가는 콜인데 예. 7만 원에 간 거예요. 포천 이동. 아, 손가락이 움직였구나. 예. 그죠? 예. 이게 마비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포천 이동을 일요일 날 간 거예요. 예.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 11시. 그래가지고 콜이 없을 것 같아. 포천 예. 이동이. 그러면 예. 일동 가면 좀 있겠다. 일동 터미널 예. 가면. 그래서 근데 이동에서 일동이 한 7, 8km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동을 갔더니 또 콜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다. 예. 여기서 선택을 안 하면 포천에 가서 콜을 잡자. 예. 그래서 거기서 일동에서 포천이 좀 멀더라고요. 멀죠? 예. 20km 넘을걸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한 34km를 예. 전동이를 타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도로가 예. 보통 이게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일동에서 이제 포천을 갈 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타고 가면은 예.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소리가 들려요. 뭐가 오는 듯한 가까이 오는 느낌. 듯한 예. 느낌. 저 차가 나를 못 보면은 그냥 예.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 터널 들어갈 때, 아, 터널 들어갈 때 그 공포감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옥정동에서 도봉동을 많이 다녔어요. 예. 많이 다녔는데 그게 저는 한 34km가 제일 큰 거였어요. 34km가. 그게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34km도 저는 예. 감도 안 오네요. 34km를 탄다는 게. 그렇죠.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로 전 한번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우리 마라톤도 하잖아요. 예. 일반인들이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동기 타고 우리 유튜버끼리 전동 유튜버끼리 차차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그거 타고 한번 그거 타고 출발해가지고 저기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갈까요? 아,
근데 배터리가 이게 중간에 꼽으면서 가야 돼. 뒤에서 이게 원래 라이딩 할 때 배터리 급속 충전기 들고 다녀요. 로드 해주는 사람 있어야 돼 그 정도.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진짜 70 몇 킬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걸 했냐면 차차님이 그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는 아 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맨날은 아니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씩 예, 꼬박꼬박. 그 정도 만약에 진짜 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50kg 각 이 정도 나와요. 예전에 그 파주 쪽에서 복귀한 적 없어요? 문산에서 문산에. 넘어온 적 있죠. 문산에서 양주까지 몇 킬로예요? 거기가 44kg 나와요. 아, 그게가 네. 제가 겨울이었죠. 인모션 V11 모델 그걸로 네. 배터리가 완충이 끝까지 된 상태에서 겨울철에 복귀를 해보려고 왔거든요. 네. 안 돼요. 배터리가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성능이 네. 줄어드니까 네. 지형이 언덕도도 있고 이런 지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니까 네. 언덕 2개 넘으니까 완전 해롱해롱 하더라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네. 네, 라고 느꼈죠. 지형마다 좀 틀려요. 저는 해본 적 없는 고민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코스죠. 북부에 있으니까.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전동일 회사 분들, 예. 그 전동일 테스트 하실 때는 예. 우리 차차님에게 안 차차님에게 그래도 예. 최근에 예.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차차님에게 하루 입당 주시고 예. 자 오늘 저기 철원에서 예. 한번 복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귀쇼? 일당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주 실질적인 테스트죠. 위험수당 필요해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전동일이 좀 싼 거는 예. 저기 파주에서 양주로 오는 걸로. 가능한가? 그래서 예. 진짜 실질적인 거잖아요 이게. 업체에서는 광고 안 넣을 것 같은데요. 예. 자기는 100kg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 타보니까 예. 막 60kg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자기 회사에서 이 전동일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예. 한번 이렇게 딱 맡기면은 자신 있으면 예. 연락 주세요. 스파르타로 제가 천원군 공성 3사단 훈련소부터 양주 고읍동 예. 77km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느낌은 마 자신 있나 이거 느낌 아니죠? 그렇죠. 예. 들어와라 이거죠. 자신 있으면 전동일에 내가 자신 있는 모델이다 그러면은 뭐. 내가 전동일 사면 회사면 안 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동일 리뷰하다 보면 막 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한번 타볼게 하고 타보면은 제어는 150인데 실제로 타는 건 60, 70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건 사람의 체형과 그다음에 도로면의 어떤 지형의 상황에 따라 이 거리는 실제적으로 2분의 1로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150km면 2분의 1. 딱 그냥 딱 맞는 거. 근데 소형 전동 기체일수록 3분의 2가 맞아요. 기체가 가볍고 연비가 잘 났고 모터 성능이 완전 고출력 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표준 연비는 한 3분의 2. 또 이 전동일로 좀 이렇게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다른 주제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예, 쉬었다가 그렇죠. 갈게요. 예. 예.